그럼 각 전형별로 배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? 배점이 다른 점을 좀 살펴볼게요. 자,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 성적이 들어가긴 하는데 교장 추천에서 200점, 일반 우선에서 400점 이렇게 들어가고, 자, 2차 시험은 주로 면접과 체력 시험을 보고 1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9월, 10월 달쯤에 자기가 선택한 날짜에 가서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죠. 요 점수가 500점, 400점, 체력은 100점 이렇게, 즉 전형 요인에서 이 요소들의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. 즉 교장 추천에 오는 친구들은 공부는 조금 덜 해도 좋다, 하지만 적성이 뛰어나야 돼,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, 적성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다면 그럼 공부라도 조금 잘해, 그런 친구들은 일반으로 뽑을게, 이렇게 좀 목적성이 좀 다른 거죠. 자, 우리가 해군사관학교 우선 선발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요건데, 요거 비교과. 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비교과가 들어가요. 요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에 대한 어떤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. 내신은 아예 학생부로, 요건 내신 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내신 점수도 점수화해서 반영을 하지만 교장 추천 전형, 즉 진성으로서 내가 꼭 해군에 가고 싶어서 온 친구들, 군인이 꼭 되고자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친구들, 이 친구들은 학생부도 좀 보겠다는 거예요. 이게 10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한지 올해로 3년 차인데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, 이거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하나의 전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육군사관학교의 미래 국방인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은 회사가 약간 선도한 면이 있다,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학생부 상에서 어떤 리더십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, 군과 관련된 활동, 무슨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전쟁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그것을 어떤 무기나 군의 체제와 연결해서 또 탐구 활동하는 친구도 있거든요.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군에 대한 관심을 학생부상에서 표명하는 것이고, 이런 것들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, 특히나 사관학교의 학생부는 입시용으로 만들어진 학생부가 아니라 풀 버전 학교생활기록부 2를 제출하게 돼요. 여기에는 독서활동을 비롯한 학생의 꿈 같은 것들, 즉 일반 대학에선 제외되어 있는 요인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꿈이 어떻게 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별하기에 사관학교의 학생부가 훨씬 더 좀 정보들이 많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학교장 추천해서 조금 더 좋은 점수 비교과에서 받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. 자, 비교과 점수가 들어갔다는 거 가장 큰 특징이고, 또 한 가지 특징은 1차 시험 성적이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조금 높게 반영된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. 다른 사관학교들은 교장 추천 전형에서 1차 시험 점수를 아예 안 보는 경향이 강한데 해군사관학교는 200점, 400점 좀 많이 보고 있다. 왜냐하면 진성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면접과 체력이 좀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. 이 친구들은 원래 군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. 그래서 여기서 변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1차 시험을 조금 더 많이 배점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변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. 이런 것들이 좀 전형 배열상의 좀 특징이다. 종합선발로 가면 결국 많이 들어가는 건 수능 점수예요. 반 이상 650점이 수능에 들어가 있다. 2차 시험 점수가 면접과 체력해서 300점, 그리고 학생부 즉 내신 점수 50점. 내신은 많이 들어가진 않죠. 그래서 결국 수능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게 종합선발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지원 동기서를 입력해야 되는데 재작년이죠. 재작년부터 지원 동기서의 문항수가 좀 축소가 됐어요. 3문항에서 2문항으로 총 2000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죠, 사실. 부담이 적게 되니까. 자, 추천 전형에서는 원래 잠재 역량 평가라고 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하던 걸 이거를 비교과로, 즉 학생부를 보는 걸로 대체했다. 23학년도에. 그 뒤에 큰 변화가 없다가 올해 크게 바뀐 게 2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지원 확정 제도를 신설했다. 지원 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점수를 확인하면서 내가 회사에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하는 걸 뜻해요. 공군사관학교가 사실은 허수전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재작년에 입시관리에 조금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. 이과의 예비번호를
한 번 부여했던 게 다 돌만큼 빠지고 나서 나중에 예비번호를 한 번 더 부여하고 뭐 거의 좀 혼란을 좀 갖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공사는 작년에 지원 확정 제도를 신설했었고, 그 클릭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꼭 진성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답 확인하고 거기 가서 클릭하는 수고를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아예 오지 않을 친구들을 사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입시 관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. 해군사관학교도 그에 발맞춰서 올해부터 지원 확정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합니다. 즉 반드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 확인하고 나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것, 그거 누르지 않으면 1차 시험 내가 통과 점수 우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탈락입니다.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. 꼭 가서 성적 확인하고 클릭해야 돼요. 자, 두 번째, AI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. 원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AI 면접이 20%로 실제 점수로 들어갔거든요. 다른 사관학교에서는 AI 면접을 보기는 했었으나 이거를 점수화해서 반영하진 않았어요. 면접의 참고 자료로 쓰겠다. 하지만 해사만큼은 점수화해서 20%를 반영했었단 말이죠.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. 문제도 꽤나 난도가 있게 나오고 그 대답도 거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계속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, AI가 보다 보니까 뭐 눈동자의 방향이나 뭐 몸의 움직임, 자주 쓰는 단어들, 즉 인간이 체크하기 힘든 것까지도 체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점수로 들어가니까 더더욱 힘들었는데 이게 올해 이제 폐지가 된다. 사실 AI 면접을 했던 모든 학생의 자료들을 면접관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결국에는 컴퓨터가 뽑아주는 한 장의 어떤 평가서를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긴다는 건데, 그게 이제 사실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도 있을 것 같고, 입시 부담이 이것 때문에 좀 가중되는 면도 좀 있었을 것 같고, 어차피 면접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부담을 줘야 되냐,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섞여서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면접 폐지 쪽으로 기울었고, 이거는 다른 사관학교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, 어차피 좀 유명무실했었단 말이죠. 면접 참고 자료로 쓴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지도 않거니와 그 AI의 판단을 면접관들이 뭐 자기의 판단처럼 또 신뢰를 하기도 좀 그랬거니와 해서 유명무실한 거 어차피 없애자라고 사군이 공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AI 면접이 폐지가 되었다. 이거는 우리에게 어쨌든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좀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전 영상에서 약간의 바뀐 것과 배점들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